자, 조용. 자, 오늘 통계적 추정 나갈 사항이긴 한데 여러분들 혹시 그 앞에 11단원에서 좀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면 한번 같이 풀어보고. 문제 질문이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개념이든. 없었습니까? 예제 6번 같은 스타일이 좀 까다로웠을 텐데. 이항분포랑 같이 섞여 있는 정기분포 문제 말이죠. 질문, 응? 6의 2번. 자, 6의 2번을 하기 전에 여러분 그 지난번에 표준화된 정기분포 있죠. 어떤 확률 분포 x가 확률 변수 x가 정기분포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를 때 이 녀석 x를 그죠? x에서 평균을 빼고 그 녀석의 표준 편차로 나눈 녀석을 z라고 했을 때 z는 표준화된 정기분포 0,1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치? 자, 그리고 이 녀석에서 fx는 어떤 식이 나타나죠? fx는 루트 2파이의 시그마분의 1이고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제곱분의 x 빼기 m의 제곱 이렇게 나온 게 있고, 그죠? 여기서 fz, 즉 가우시안 커브죠. 루트 2파이 분의 1 나오고 2의 마이너스 2분의 z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자,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요거 이계도함수 한번 해봤어? 이계도함수가 0인 지점 찾아보면 x가 m 플러스 시그마, m 마이너스 시그마 형태가 된다는 사실 해봐야 되지 뭐. 그치? 내가 귀찮아서 안 하겠어. 너무 기니까. 자, 아무튼 그래 했는데 요 식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자고. 잘 그렸죠? 아니야? 자, 이렇게 y축이 놓여 있고 얘네들이 기하학적인 의미도 한번 살펴보자고. 여기가 뭐지? m이야. 그죠? 그럼 요 fx는 x는 m이라는 직선에 대한 선대칭 함수니까 1번 이런 내용이 나오겠네. x는 m이라는 직선에서 선대칭이라는 함수식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죠? f의 m-x는 f의 m 플러스 x 이렇게도 표현하지. 이게 뭐야? fx가 x는 m이라는 직선의 대칭이구나. 혹은 그죠? 뭐 2m-x 이렇게 써도 되겠지. 그치?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 내용이지. 이런 식으로 쭉 나올 거라고. 자, 두 번째는 위로 볼록이면서 동시에 아래로 볼록 만나는 요 변곡점 지점이 있다 그랬잖아. 그치? 변곡점 지점. 그러니까 이계도 함수를 이거 미분해봐. 두 번 미분해. 여러분들 귀찮지만 한번 해보면은 두 번 미분해서 0인 지점을 찾아주면은 요놈이 뭐가 되다? m 플러스 시그마 부분이 된다고. 그죠? 여기가 m 마이너스 시그마 이렇게 나온다고. 그리고 요 가장 높은 요 점의 함수값은 얼마지? 요놈은 m 집어넣으면 얼마야? m 집어넣으면 이거 0이 돼버리니까 2의 0승이니까 1이고 요놈이 나오겠지. 요놈. 그치? 얼마? 루트 2파이의 시그마분의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이해되겠어? 그럼 이 내용은 뭐냐면은 최고점에 도달한 루트, 그치? 루트 2파이의 시그마는 루트 밖으로 나오고 요놈인데 이 높이가 내가 그랬잖아. 어차피 이 곡선 아래 면적이 얼마나 그랬지? 1이라 그랬죠. 그럼 이거 찌그러뜨려 눌러버리면 이게 옆으로 벌어진다 그랬지? 그치? 그럼 옆으로 좁히면 위로 올라가겠고. 그 관계인데 이 높이는 어차피 루트 2파이는 상수잖아. 그치? 루트 2파이는 상수니까 시그마에 반비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시그마가 사실은 뭐라 했지? 요 길이가 요게 시그마야. 그죠? 이게 커질수록 높이는 어떻게 된다고? 작아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시그마 값이 작아질수록 높이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길이랑 요 길이는 어떤 관계라고? 반비례 관계라고. 그거를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 어차피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치? 시그마와 FM은 그치?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수학자들이 표준화된 정규분포에서 계산을 해놨다 그랬죠. 이제 그럼 여기서 이런 놈에서 우리 이런 걸 많이 물어본다. P X가 M에서 M 플러스 시그마 요 놈을 표준화된 정규분포로 고쳐보자고. 그럼 어떻게 하라 했지? X에다가 M 빼고 시그마로 나눠주라 했잖아. X에다가 M을 빼주고 시그마로 나눠줘. 그럼 여기다 M에다가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줘. 여기는 M 플러스 시그마에다가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줘. 그럼 이렇게 나오겠지. 같은 내용이라고. 그럼 P에 이건 뭐가 되죠? 0이 되겠고, 이놈 Z가 되겠고, 이놈 뭐가 되지? 1이 됐대. 1. 그쵸? 요 그림을 표준화된 정규분포 곡선으로 다시 옮겨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Y축이 돼버리겠고, 그죠? M 플러스 시그마 요 지점이 1이 되겠고, 그죠? 마이너스 1이 돼서 그래프가, 그죠? 요렇게 되는 곡선 형태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죠? 여기 나오는 1, 2, 3, 요 숫자가 뭐라고?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관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 뭐 경제학을 배운 사람 있나? 6시그마라고 알아? 6시그마? 회사에서 어떤 상품을 제조할 때 불량품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치? 불량률이 나오긴 나온단 말이야. 우리 컴퓨터도 잘 사면은, 그치? 뽑기잖아, 뽑기. 여러분 아이폰 샀는데 내 거 아이폰은 겁나 좋은데 얘 거는, 그치? 맨날 툭하면 고장 난단 말이야. 흔히 말해서 뭐라 하지, 이거? 뽑기라고 한다고. 근데 뽑기라는 게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에러가 날 수 있는데, 그치? 에러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6시그마. 그러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이쪽 플러스 3시그마, 마이너스 3시그마 이 범위의 바깥에 에러가 나도록 엄청난 확률이죠. 성공률. 에러율이 0.0000 몇 %로 줄인다라는 이런 목표야. 그걸 우리 보통 6시그마라고 이야기한다고. 아무튼 anyway, 그치? 이런 식으로 요놈은 이제 올바로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뒤에 있는 표를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굳이 얘를 이렇게 공정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P가 있을 때 P가 그치? 마이너스 2 시그마, 그러니까 M 마이너스 2 시그마 X가 그죠? M 플러스 시그마 이렇게 바꾸었을 때는 바로 한 방에 바꿀 수 있죠. 이건 얼마라고? 마이너스 2에서 Z는 1 이런 확률로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확률을 내가 계산할 때마다 수학자들이 뭘 계산해 놨다고? 정규분포상에서 그죠? 항상 0에서 우측값만 계산을 해놨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계산이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래프를 그리자고 무조건. 그래야만 여러분이 실수를 하지 않는 거야. 그죠? 주어진 식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요 확률이네. 요놈 더하기 요놈이니까 요 녀석은 어떻게 계산하죠? P0에서 Z는 2와 똑같은 확률이 되겠고, 그죠? 이 녀석은 P0에서 Z는 1까지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하라라는 거지. 그치? 항상 그림 그려줘야 돼. 항상 그림 그리라. 선생님도 당연히 머릿속에 이 그림이 다 들어있지만 항상 문제를 풀 때마다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항상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는 거야. 무조건 그려줘. 알겠죠? 자, 뭐 요 정도 정리하면은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요 내용은 좀 필기를 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 높이라든지 요 폭과의 관계, 그죠? 근데 어차피 여기가 얼마야? Z가 0에서 1까지 확률이잖아. 여기도. 그럼 요 아래 면적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면적이 일정한 상태에서 끌어올리면 좁아지는 건 당연한 거겠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내용이다. 자, 6-2번 표현 바꾸기 문제를 한번 잠깐 봅시다. 페이지, 바이블 385페이지야. 그러니까 이게 이항분포랑 같이 섞여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헷갈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확률 변수 설정을 좀 약간 어설프게 해서 그런 거야. 자, 봐봐. 어느 제과점에서 만드는 단팥빵의 무게는 평균이 300g, 표준 편차가 10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럼 확률 변수 X라고 하고, X가 뭐죠? 단팥빵의 무게야, 무게. 그죠? 요놈이 이게 무게라고 이렇게 써줘. 정규분포 뭘 따른다고?
300,10의 제곱을 따른대. 이 단팥빵의 품질 검사에서 280g 이하인 것은 함량 미달로 판단한다. 좋아. 이 제과점에서 만드는 2,500개의 단팥빵을 임의로 추출할 때 함량 미달인 것이 A개 이상일 확률을 16% 이하이기 위한 A. 무슨 말이야 이게? 함량 미달? 임의로 추출했는데 2,500개를 추출했는데 이 중에서 함량 미달인 것이 나올 확률. 함량 미달. 하나를 뽑았는데 이게 함량 미달이 나올 확률? 근데 함량 미달이 된다는 것은 뭐야? 질량이 280g 이하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단팥빵 하나를 추출했는데 요 놈이 함량 미달으로 판단될 확률을 계산해 보자고. 그러면 이거잖아. 무게가 단팥빵 하나를 뽑았는데 그 녀석의 무게가 280g 이하일 때잖아. X가 280. 요게 단팥빵 하나를 뽑았는데 그 녀석이 함량 미달이 될 확률이죠. 그치? 그런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응? 무게가 280 이하를 함량 미달로 보겠대. 그럼 랜덤하게 하나 뽑았는데 그놈이 함량 미달이 될 확률, 이걸 얘기하는 거죠. 표준화된 전기분포를 고쳤더니 얼마야? P에 Z로 바꾸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네. 그림 그리라고. 그림 그려. 마이너스 2니까 여기죠, 여기. 그치? 그럼 전체 0.5에서 요 놈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0.5 빼기 요 놈 있지? 얼마래? 0.48이네. 0.02래. 다시 말해서 단팥빵 하나를 추출했더니 얘가 불량이 될 확률 얼마라고? 2%야, 2%. 그죠? 그 다음에 이 제과점에서 만드는 2,500개의 단팥빵을 임의로 추출할 때 함량 미달인 것이 A개 이상일 확률? 여기 X는 확률 변수, 그치? 하나의 단팥빵의 무게였고, 이제는 하나의 단팥빵의 질량이, 그치? 함량 미달이 될 확률이 0.0인데, 각각이, 그치? 그걸 몇 개? 2,500개 반복해서 뽑은 거야. 그죠? 하나를 뽑았을 때 함량 미달의 확률 얼마라고? 0.02. 그걸 2,500개 반복했대. 그죠? 뭐지? 이게 독립시행이잖아, 독립시행. 그죠? 이항분포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2,500개 중에서, 그치? 실제로 불량인 것의 개수를 Y개라 합시다, Y개. 불량인 것의, 그치? 불량인 것의 개수. 함량 미달, 그치? 개수를 Y라 하면 확률 변수 Y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뭐부터 어디까지냐? 2,500개 중에서 불량품이 나오는 개수니까 빵부터, 그치?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최대가, 그치? 정상으로 나올 수 있고 빵부터 2,500까지 나오겠죠. 그치? Y. 근데 하나를 뽑았는데 그치? 2,500개 중에서 하나를 뽑았는데 그놈이 불량품 확률이 0.0이니까 확률 변수 Y는 이항분포, 그죠? 2,500, 0.02를 따르는 거죠. 그치? 하나의 시행에서 그런 놈이 일어날 확률이 0.0인데 2,500번 반복 시행한 거잖아. 그치? 이거 이항분포라고. 근데 이거 내가 30만 대도 겁나 크다 그랬지. 겁나 크니까 이놈은 이항분포보다는 전기분포로 근사시키면 되겠죠. 전기분포 얼마야? 2,500 곱하기 100분의 2냐? 50인가? 50, 50 곱하기 얼마? 또 100분의 98이냐? 이니까 49, 7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그러면 2,500개의 불량품의 개수 Y는 이항분포 50,7의 제곱을 따르는 상황이네. 그죠? Y. 그런데 그게 뭐래? 함량 미달인 것의 개수가 A개 이상일 확률 개수 Y가, 그치? Y가 A 이상일 확률이 어떻다고? 16% 이하여야 돼? 그치? 0.16 이하가 되도록 하는 A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죠? 이걸 표준화로 고쳐보자고. 표준화. 그러면 P 어떻게 하죠? Y에서 뭘 빼지? 50 빼고 7로 나눠줘야 되겠죠. A에서 50 빼고 7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PZ가 되겠고, 이놈이. 그죠? 여전히 7분의 A-50 이렇게 나오겠죠. 그놈이 어떻다고? 0.16 이렇게 나온대. 자, 표준화된 전기분포를 곡선을 한번 그려보는 거야. 그죠? 여기 0인데, 야, 어떤 Z값이
어떤 상수값 이상이다라고 하면 만약 상수가 여기 이랬으면 이 부분의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지. 상수가 여기면 이 부분의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상수값이 2 이상인데 그놈이 0.16보다 작으니까 대략 이 정도에 위치했겠지. 이 정도. 그죠? 여기가 얼마지? 7분의 A-50이야. 그럼 요 확률이 0.16보다는 어떻다고? 작거나 같대. 그러면 요 확률은 어떻다는 거야? 0.3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커도 되고 같아도 된대. 그죠? 다시 말해서 P에 0에서 Z 7분의 A-50 요 놈이 어떻다고? 0.3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대. 야, 언제 0.34지? 그림을 봤더니 1.01 때 0.34였네. 우리가 요런 표준한 전기분포에서 여기가 1이 있으면 요 놈이 얼마라고? 0.34야. 그죠? 근데 요 확률은 0.34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는 거니까 7분의 A-50이 요 1보다 살짝 크거나 같아도 된다는 거죠. 그지? 7분의 A-50이 어떻다고? 1보다 크거나 같아. 쓱 넘겼더니 A는 얼마다? 57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답이 57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통계적 추정을 합시다.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지. 항상. 응? 그림은 그리자고. 자, 1번 모집단과 표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 이야기라고, 이야기. 알겠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잘 들어봐. 통계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식도 튀어나오긴 하는데 오늘은 배울 이 공식들은 말이야 고교 과정에서 증명할 성질의 내용이 아니래. 책을 보면은 다음에 성질이 성립함이 알려져 있다라는 식으로 나올 겁니다. 알려져 있다라는 것은 고교 과정에서 증명할 필요 없이 대학교에서 엄밀한 증명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서는 절대로 그 증명을 물어보진 않겠죠. 통계학이라는 증명 자체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선생님도 어려워. 모든 선생님들이 다 어려워하는 내용들이야. 상당히 방대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 녀석에 대한 증명을 이야기하자면 A4 용지는 한 3-4페이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 수학과 갈 사람 있나? 수학과 간다선 치더라도 그치? 그거 한 대학교 3학년 때나 겨우겨우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자,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곧 3월달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야. 그치? 3월 12일인가? 1일? 11일? 수요일이죠. 3월 11일 날 모의고사를 딱 보고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면은 그날 저녁에 그죠? EBS라든지 EBS라든지 혹은 메가스터디 또 뭐 있냐? 대성 마이메 그치? 기타 교육기관들 있잖아. 그런 데서 예상 1등급 커트라인을 딱 발표를 하잖아. 여러분 2학년 때도 그랬잖아. 그죠? 근데 2학년들은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좀 늦어. 등급 컷이. 3학년들은 바로바로 올라온단 말이야. 그날. 겁나 그치? 긴장돼. 내가 그동안 한 2달간 집중해서 빡시게 공부했는데 수학이 만약에 이과 수학 B형이 88점이 나왔대. 88점. 그러면 88점 1등급일까? 궁금하단 말이야. 그치? 실시간 검색을 딱 해봤더니 등급 컷이 86이 나온 거야. 야! 1등급이야. 그치? 이러고 있겠지. 그치? 근데 이게 조금 있다가 변해. 87로 옮겨가서 이 불안한데 살짝. 그치? 그러다가 그 다음날 오후가 딱 됐더니 88로 딱 확정이 됐대. 그죠? 근데 그 88점이라고 등급 컷이 나오는데 그게 정말로 확실한 거냐? 아니지. 어떻게 한 거야?
그 봤더니 출판사별로 달라. 메가스터디, 대상, 마이맥, 그치? 뭐 비타 에듀, 뭐 중앙, UA마다 어디는 뭐 88, 어디는 86, 어디는 84 막 나오기도 한다고, 그죠? 대충 느낌이 대충 그 정도 되겠구나라는 거야. 근데 그 정도 나왔는데 내가 92점이야? 난 상관없이 무조건 1등급이네, 그치? 그런 편안한 상태가 되어야 돼, 여러분들은. 알겠지? 그런데 궁금하지 않아? 아니 도대체 그러한 산술적인 값은 어떻게 나온 거지? 그리고 그로부터 여러분들이 3월 11일 날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그 성적표, 모의고사 성적표는 대략 한 달 후쯤에 받는단 말이야. 그때 성적표를 받으면 확실한 정해진 등급컷이 딱 나오고 진짜 1등급이었네? 그치? 이런 것들. 표준 점수도 그치?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영어는 1등급이잖아. 이거 2등급이었네? 예상 외로는 조금 더 높게 나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 근데 거의 어떻죠? 거의 맞지. 거의 맞아. 이게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관심이 대상이 모의고사니까 모의고사로 이야기했지만 왜 이런 것도 있잖아.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치? 2년 후에 대통령 선거를 하겠죠, 여러분들. 그때 누구를 뽑을지는 모르겠는데 2년 후 12월 19일 날 여러분들이 대통령 선거를 할 거란 말이야. 오전 6시부터 밤 6시까지. 그죠? 그런데 그날은 여러분들 국가에서 정한 임시 공휴일이 되고 여러분들은 일찍 투표를 해. 대학생이니까 어차피 학교 안 가고 놀 거 아니야. 띵가띵가 놀 텐데 아침 먹고 그치? 딱 투표하고 인증샷도 찍어서 올리고 그래, 여러분들. 아무튼 투표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매년 TV 보면 알겠지만은 그치? 투표하고 막 집계를 하잖아. 그러면 TV마다 막 그치? 매번 숫자가 바뀌지. 뭐 누구 1위 그치? 누구 뭐 당선이 유력시 된다. 그래 누구는 당선 확정 이렇게 나와 버리잖아. 근데 그 시간이 보통 밤 12시쯤 넘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야, 대통령 선거 우리나라는 직선제죠. 전 국민이 다 한단 말이야. 전 국민,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남한 인구가 대략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유권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2,700~800만, 한 3천만 명 정도 될 거야. 그 정도의 사람들이 모두 다 투표를 하느냐? 아니지. 한 75%에서 정말로 많으면 80%, 한 70% 정도라고 보면 될 거야. 그래도 상당히 많이 투표를 하는 거죠. 그만큼 되게 대통령의 자리가 중요하니까. 근데 70%로 딱 마감을 했는데 그러면 37에 20, 2100만 표를 개표를 해야 되잖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지? 저녁 6시 되면 투표가 마감이 되죠. 그때부터 모든 투표함에 있는 용지들을 가지고 개표 장소로 옮겨서 그때부터 막 전자기표 하잖아. 그런데 방송국에서 뭐라고 나오냐? 저녁 6시가 딱 된 순간 그치? 딱 떠! 누가 당선이라고. 그러니까 당선이라고 확정 발표하지 않지만 그치? 누가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 비율로 당선이 거의 유력시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 예측이 거의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51.6%인가 그랬죠. 그래서 이 조작이다. 51.6 어떤 의미를 나타낸 숫자잖아. 516. 그치? 그랬어. 51.6%라고 해서 좀 이상한데? 조작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그치? 그랬는데 51.6%? 근데 저녁 6시가 되니까 방송국에서 곧바로 발표해버렸어. 박근혜 후보가 대략 51.8%대, 그치? 뭐, 누구지? 문재인 후보를 한 약 1점 몇 퍼센트 앞설 것으로 예측이 됐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밤 12시쯤에 실제로 그 예측이 맞아 떨어졌고 아주 박빙의 승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맞아 떨어졌다고. 야, 그럼 방송국에서 전수조사한 거야? 아니죠. 어떻게 한 거야? 그 실제로 투표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투표를 하고 나온 사람한테 물어본 거야. 설문조사를 한 거야. 예를 들면 어떤 한 지역구에서 유권자가 만약에 10,000명이라면 10,000명을 다 물어본 게 아니죠. 한 1,000명 내지는 100명 정도를 물어본 거야. 전국구로 이렇게 나눠서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랜덤하게 물어봤으니까 그치? 어떤 특정 성향에 가진 사람들만 물어본 게 아니지. 랜덤하게 물어봐서 골고루 섞인 상태에서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전체 수를 집계를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거야. 그치? 그랬더니 거의 맞아 떨어졌죠. 그치?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 오늘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자고. 모집단과 표본이란 나오는데, 그치?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 유권자들, 전국에 있는 유권자들을, 유권자 전체의 집단을 모아놓은 걸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는 모집단이라고 한다고. 모집단. 그리고 모집단, 이제 전국에 있는 수험생이라 합시다.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수험생의 문이과 통합할 수 있는 게 영어죠. 그치? 영어 성적을 X라는 점수라고 합시다. X. 모집단이 있는데 우리가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대략 한 달 후에 성적표가 나올 거라고. 그 뒤에 보면은 전체 3학년 학생들의 영어 평균 점수가 나와. 그죠? 그러나 대략 한 달 정도 집계를 한 거잖아. 3학년, 전국에 한 60만 명 넘는 학생들의 성적을 다 집계를 한 거야. 성적을 다, 영어 점수를 다 더해서 60만으로 나눠버린 거라고. 그랬더니 실제 평균이 나오겠죠. 요런 X는 영어 점수래, 영어 점수. 그랬더니 이 녀석의 실제 평균은 M으로 나온다. 그죠? 그리고 평균까지 나왔으면은 우리가 분산도 계산할 수 있겠죠. 시그마의 제곱이 나오겠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됐더래. 이때 요 M을 전체 학생들을 실제로 다 조사했잖아. 그죠? 이 모평균이라는 용어를 쓰겠다. 모평균. 그죠? 요놈 이름 뭐지? 모분산이라는 용어를 쓰겠대. 근데 요 값은 언제 계산되지? 대략 한 달 걸리잖아. 전체 학생들을 다 조사하니까. 그죠? 전체 학생들을 다 조사하는 걸 간단하게 책에는 나와 있지만, 그치? 우리는 전수조사라는 용어를 쓰겠죠. 야, 중국은 전수조사를 할 수 없대, 인구를. 그치? 전수조사 하는 동안에 변해버리는 거야, 중국. 대략 한 14억인가 그러잖아. 그죠? 물론 지금은 뭐, 정보통신의 발달로 한 번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야, 그만큼 많대. 아무튼 전체를 다 하는 걸 전수조사라 그래.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그치? 하지만 대통령 선거라든지 대학 수학력 시험이라든지 되게 중요한 부분들은, 그치? 어떤 특정 부분에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꼼꼼하게 다 하는 거라고. 그쵸? 이게 전수조사라고 한대. 그런데 모의고사를 보자마자 그날 저녁 밤에, 그치? 메가스터디의 등급 컷이 딱 떠. 등급 커트라인이 뜬단 말이야. 등급 커트라인. 실제로 등급 커트라인 뜨기 전에, 그치? 메가스터디에서 그 자체 회원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잖아. 여러분들 들어가보면 알 거야.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전국 3학년 학생들, 메가스터디가 겁나 크니까 일부 전체 수험생들 중에서 메가스터디를 듣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녀석들 커다란 숫자를 라지 n이라 하고 조그마한 그 녀석의 일부인 수치를 스몰 n이라고 합시다. 요 스몰 n에 해당되는 요거는, 그치? 뭐랄까? 메가스터디 전체 수험생들 중에서 일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전체 집단의 일부네.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이 녀석을 표본이라고 합니다. 표본. 표본은 영어로 뭐냐? 샘플이라고 써야 되겠지. 샘플. 그죠? 표본을 가지고 메가스터디에서 한 대략 5만 명의 학생들을 조사를 해본 거야. 5만 명. 요 n을 뭐라고 하죠?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5만 명 대상으로 학생들을 조사를 한 거야. 그랬더니 여기도 이제 어떤 학생들 점수 X1, X2 방방방방방방 나오겠지. 얘네들 조사를 해봐. 실제로 영어 점수 X1, X2 방방방, 그죠? XN. 걔를 뭘로 나눠주죠? N으로 나눠줬대. 그랬더니 어떤 값이 나타났을 거 아니야. 그죠? 그 값을 M이라고 쓸 수는 없겠지. 메가스터디 특별히 좀 뭐 수도권이 있는 학생들 메가스터디 많이 할 거 아니야. 저기 강원도 산간이라든지 제주도 지역에 있는 학생들 메가스터디 뭘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역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 지역에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얘네들의 평균이 나왔는데 그놈이 실제 평균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낮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물론 같을 수도 있겠고, 그죠? 항상 같을 수가 없으니까 얘네는 전체의 평균이었고 요 샘플만의 평균이니까 얘네랑 구분짓기 위해서 우리 얘를 뭐라고 하죠? X바라고 지을 거야. 그치? 그럼 얘는 남수현, 얘는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되겠냐? 얘를 평균이잖아. 무슨 평균이야? 아니 표본의 평균을 왜 계산한 거 아니야? 그치? 이름 뭐라고 해야겠어? 말 그대로 표본 평균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치? 피읍이 이제 2개 들어갔어. 피읍이 3개 들어가는 것도 있어. 이따가 보면은 이제 겁나 발음하기 힘듭니다. 아, 표본의 평균이야? 좋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 샘플을 뽑은 거지. 메가스터디 샘플을 뽑은 거야. 그럼 얘네들 간에 선생님이 분산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어떤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어떤 수치를 나타낸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전체 인원수에서 전체 평균이 있겠고 그놈들 사이에 각각의 학생들 점수가 흩어진 정도는 이만큼이라고 할 수 있죠. 표준 편차는 시그마니까. 시그마 얘는 뭐라고 하죠? 모 표준 편차야. 그런데 야 이거를 조사하려면 한 달 걸린대. 우리는 급하단 말이야. 오늘 당장 내가 등급컷이 1등급인지 아닌지 그게 궁금하잖아. 그죠? 당장 그래서 메가스터디에서 그 5만 명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야. 조사를 했더니 5만 명 대상으로 평균이 60점이 나왔대. 그럼 얘네들 사이에 이 5만 명 애들 사이에 그치? 평균이 나왔으면 얘네들끼리도 분산이 나오겠죠. 표준 편차도 계산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분산과 표준 편차는 얘네들과는 다른 의미지. 얘네는 전수조사에서 그치? 계산한 거고 5만 명 대상으로만 조사를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5만 명. 5만 명에서의 분산은 어떻게 하냐? 이름 뭐라고 해야 되겠냐? 이 녀석 이름이 표본 평균이니까 그 샘플, 표본상에서의 평균이니까 뭐라고 하죠? 표본 분산. 그죠?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 피읍이 3개 나왔네. 4개 나오는 게 있다니까. 그치? 표준 편차를 표본이니까 전수가 아니잖아. 구분짓기에서 스몰 s라고 합시다. 스몰 s. 스몰 s는 사실은 저 샘플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표준 편차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렇게 쓰잖아. 발음이 좀 그런가? 요 s를 따온 겁니다. 그치? 표준 편차 s를 쓰는데 그럼 표본 분산은 s의 제곱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치? s제곱. 야, 분산은 원래 어떻게 계산하지? 분산은 어떻게 계산했지 원래? 여기서 분산은 원래 어떻게 계산했냐? 각각의 변수 있잖아. 변수에서 평균을 빼. 그놈을 제곱해. 다 더해. 그 다음에 전체 수로 나눠뒀죠. 그게 분산이었잖아. 그럼 여기서 표본의 분산은 어떻게 계산해야겠어? 이 표본들의 평균은 얘니까. 그치? 이 안에 있는 표본들의 그 변수들이 x1, x2, x 방방방 xn이 있을 거 아니야. 요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x1 빼기 x바 제곱. 그죠? x2 빼기 x바의 제곱. 방방방 xn 빼기 x바의 제곱이지. 걔를 뭘로 나눠준다? 남수는 뭘로 나눠줘야 돼? 뭘로 나눠줘야 돼? 하은아 뭘로 나눠줘야 돼? 뭘로 나눠주지? n으로 나눠주는 게 맞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치? 좀 특이해. 이 녀석은 n-1로 나눠줍니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표본 분산은 말이야 n-1로 나눠준더래. 오, i는 1항부터 n항까지. 그죠? xi 빼기 x바의 제곱. 이렇게 계산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왜 빼기 1이지? 그게 더 정확하대. 그게 더 정확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오차가 더 줄어든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n-로 나눠야 된다라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야, 이거 계산 방법이 또 특이하네. n-로 나눠준대. 그러면 표준 편차나 이 녀석을 계산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알겠지? 자, 여기까지는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메가스터디에서 뭘 했냐? 메가스터디에서 요거 계산한 거야. 요거 계산하고 요놈 계산한 거야. 그리고 나서 추정하는 거죠. 야, 얘랑 얘를 알아. 그러니까 메가스터디에서 딱 봤더니 영어 평균이 60점이 나오고 표준 편차 10점이 나오더래. 그리고 메가스터디 요 5만 명 학생들 대상으로 분포를 조사해 봤더니 그죠? 대략 뭐 요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X바. 그치? 이런 식으로 나오더래. 그래서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는 거지. 여기 상위 4%, 그치? 0.04에 해당되는 요 커트라인이 얼마인지 요걸 조사를 해본 거잖아. 메가스터디에서. 그리고 그걸 발표를 한 거야. 야, 우리 메가스터디에서는 말이지 영어 1등급 커트라인이 93으로 나왔어. 그치? 이런 식으로. 5만 명 대상으로 정균표로 계산해 본 거라고.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꼭 맞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어떨 때는 중앙유해가 더 정확하기도 하고, 그쵸? 어떨 때는 하늘교육, 비타에도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올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뭐 용어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각각 3종류씩 나오는데 3종류. 3종류가 나와. 지금 2종류 나왔죠. 그냥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랑 그치?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지금 2종류 나왔잖아. 그죠? 모평균이냐 표본이냐. 그치? 2가지가 나왔는데 이 하나 더 남았대. 하나 더. 지워도 됩니까 이거? 여기는 지워도 되지. 그런데 이런 걸 해본 거야 사람들이. 이거 하나만 하기에는 좀 왠지 좀 불안하잖아. 메가스터디 하나만 조사하기에는 좀 불안해서 여러분들도 그러잖아. 메가스터디 내가 지금 수학이 88점 나왔는데 메가스터디에서 수학 1등 커트랭이 89래. 아, 기분 나쁘지. 그치? 짜증나잖아. 그럼 다른 데 조사한 거 없어? 봤더니 이제 저 중앙유에도 84가 나온 거야. 1등급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또 다른 데 봤어. 어디야? 대성 마이맥 딱 봤더니 86이 나온 거야. 조심스럽게 이거 잘하면 1등급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해 보겠죠. 그치? 메가스터디가 유독 좀 높게 나왔어. 다른 것도 살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메가스터디만 인원이 그렇게 많나? 아니죠. 되게 많잖아. 다른 데도 많잖아. 그죠? 유독 메가스터디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집계가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지? 샘플을 말이야. 여러 개를 또 뽑아보는 거야. 여기 말고 여기 또 다른 샘플들 한번 또 뽑아보겠죠. 그지? 여기 이번엔 메가스터디였어. 이거 중앙 UA. 그죠? EBS. 대성 마이맥. 비타 에듀.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조사를 해보는 거야. 크기 동일하게 해보자고. 편의상 크기를 동일하게 N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도 또다시 이제 뭐가 나오지? 표본 평균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표본 평균이 X바가 하나 나올 텐데 야,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치? 대상 자체가 다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여기서도 또 표본을 뽑은 다음에 얘네들끼리의 평균을 계산해봐. 또다시 X바라고 하는데 X바가 겁나 많이 나오겠지. 여기서도 X바 하나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겁나 많이 나온다고. 여러 개를 조사를 해보면. 그럼 X바들이 겁나 많이 나올 거 아니야? X바 이름이 뭐였어? 표본 평균이었다고. 말이 평균이었는데 아니 평균이 겁나 많네. X바 그죠? 맨 처음 뽑은 거 X바 1이 나가고 X바 2, X바 3 그지? 방방방방방. X바가 나중에 라지 M개 나왔대. 겁나 많어. 그치? 이만큼 나왔대. 이름이 다 뭐였어? 표본 평균이야. 그지? 근데 표본 평균들이 여러 개로 나타났죠. 각기 뭐 같은 값일 수도 있지만 다양한 값을 가지고 여러 개가 쭉 나왔단 말이야. 마치 뭐야? 하나의 확률 변수처럼 나타나 버렸어.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녀석을 평균을 내본 거야. 어떻게? X바 1 더하기 X바 2 더하기 방방방 X바 M을 전체 수 M으로 나눠버렸어. 그럼 얘는 이름을 뭐라고 지어줘야 돼? 얘도 이제 평균일 거 아니야. 무슨 평균이야? 남수현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름 뭐라고 지어야 되냐 이거는. 평균은 평균인데 무엇의 평균이지? 표본 평균의 평균인 거잖아. 그치? 표본 평균의 평균이니까 요놈을 2 X바 이렇게 쓰죠. 우리가 2X라면 뭐야? 야, X들의 평균을 2X라고 썼잖아. 저기서는 X바들의 평균인 거죠. X바들의 평균. 그죠? 이름이 뭐야 이게? 이름이 길다니까 이제는. 그죠?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아니 평균의 평균이야 이런. 그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표본 평균이 하나의 확률 변수 같은 개념이 돼버린 거야. 겁나 많이 뽑다 보니까. 그죠? 표본 평균의 평균인데 그 값을 수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봤더니 얘가 100% 저 모평균 M과 똑같다는 사실을 찾아낸 거야. 알겠습니까? 얘는 M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잖아. 어떤 샘플을 뽑았는데 걔의 평균이 꼭 전체 평균과 같다라고 보장할 수 없잖아. 그죠? 또다시 X1 얘네들이 다 M이라고 할 수 없는데 겁나 많이 뽑은 얘네들을 평균 대보면 그놈은 항상 M으로 나타나더래. 알려져 있다. 그럼 어떻게? 그냥 쓰면 되겠죠. 뭐지? 표본 평균의 평균. 평균 몇 개 나왔어 지금? 3개 나왔지.
모평균, 표본평균, 표본평균의 평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분산도 3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표본평균, 그냥 요놈이 특별한 의미를 갖지 말고 그냥 이게 확률 변수인데 이름이 그냥 표본평균일 뿐이야. 알겠죠? 그냥 이름이 표본평균인 확률 변수도 돼. 그러한 확률 변수의 평균이 모평균과 같다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분산이 있겠죠. 얘네들의 분산은 Vx 바라고 짓겠지. 그죠? 그럼 요놈은 이름 뭐라고 해야 돼?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쓰겠죠. 이걸 수학자들이 계산했더니 뭐가 되냐면 요놈은 n분의 시그마의 제곱과 같다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어. 뭐지? 모분산이네.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값과 같더래. 그리고 그죠? 시그마 x 바는 얼마겠냐 그러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데 표준편차 세 번째 다 나왔네. 이놈 이름이 뭐겠냐 그러면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 핍이 4개 나왔어 여기서 혹시. 아유 짜증나. 뭐라고? 표본 선생님이 좀 혀가 짧은데 발음하기 겁나 힘듭니다. 표준편차. 이렇게 나오더래.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세 종류 다 나왔죠? 구분짓자고 구분지어. 그래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 이런 거래.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m, 시그마의 제곱을 자, 첫 번째 그치? 1번.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면 크기가 n인 표본 있잖아. 표본의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은 하나의 확률 변수야. 그치? 표본 평균 x반은 정규 분포 그 녀석의 평균이 m이고 그죠? 표준 편차가 분산이 얘니까 얘는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다. 두 번째. x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 따르지 않는 약간 특수한 경우네. 그치? 않아도 n이 충분히 크면 표본의 크기죠. 요놈은 충분히 크면 이 뭐야 내가 왜 그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n이 충분히 크면 x반은 정규 분포 m,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니까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면 되겠다. 자,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봐야죠. 우리 쉬는 시간 벌써 된 거야? 40분이 시작했잖아. 지금 맥을 끊으면 좀 그런데. 조용. 자, 그럼 모집단과 표본에 관해서 설명을 했죠. 이 개념은 알겠지, 개념. 그럼 그딴 거 어디다 쓰냐 이거지. 자, 2번이 뭐였지, 우리? 책에서? 순서 2번이 뭐야? 모평균의 추정이야? 이런 된장. 여전히 1번이 될 텐데 모집단과 표본이 나오는데 여러분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를 때 크기가 n인지 표본 x반은 정규 분포 m,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죠? 자,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자. 조사. 여러분 어떤 학생이 1학기 중간고사 수학시험을 100점을 맞았어.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을 80점이 맞았대. 그럼 걔 평균이 몇 점이야? 90점이죠. 표준편차 얼마냐? 10점 나와. 10점. 그죠? 근데 왜냐면은 평균이 90점인데 첫 번째 시험에서 그러니까 플러스 10이었잖아. 편차가.
두 번째 시험에서 마이너스 10이지, 편차가. 그러니까 평균적인 편차가 10점 나온 거 맞잖아. 그죠? 그런데 어떤 학생이 중간고사 시험 기간에 불의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했대. 그럼 걔가 시험을 못 보는 거야. 근데 학교에서 그렇다고 걔를 빵점 처리하면 어쩔 수 안 되잖아. 그죠?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걔가 중간고사 시험이 끝난 후에 한 달 후에 이제 퇴원을 하고 나서 기말고사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부른 거야. 야, 걔 길동이라 합시다. 길동이 너는 이번 기말고사 시험 하나만으로 너의 수학 점수를 결정하겠어 그랬어. 그냥 기말고사 잘 보면 되는 거야. 그죠? 기말고사 100점 맞으면 그냥 완전 100점이 돼버리는 거지. 중간 기말 100점이 돼버리는 상황이야. 근데 걔가 90점을 맞았대. 그랬을 때 남수현, 그럼 길동이는 표준 편차 얼마야? 표준 편차가 얼마냐 길동이는? 시험을 한 번 봤어. 90점 나왔대. 평균 얼마야 그럼? 90점이야. 표준 편차 얼마겠어? 0이야. 알겠습니까? 아니 확률 변수가 하나인 값의 평균은 그 자신이 그냥 평균이고 표준 편차 뭐가 되겠냐? 당연히 0이 되겠지. 아니 그 평균과 그 변수가 똑같은 상황이니까 흩어진 정도가 없단 말이야. 그런 상황이라고.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커다란 집단이 있었어. 모집단. 그죠? 여기서 스몰 작은 집단을 뽑아서 얘네들의 평균을 내보면 X바가 나오나. X바가 여러 개가 나오겠죠. 요렇게도 나오고 요렇게도 나오고 요렇게도 나오고 요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 N이 여기서 이제 각각에 있는 별량들은 X, 확률 변수 X라는 녀석이 있겠고 그 녀석은 정규분포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고 나와 있죠. 그치? 근데 내가 말한 요 X바라는 것은 표본이 크기가 N인 표본 평균들, 요 집단의 평균을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고 요게 X바1, 요놈을 X바2, 그치? X바3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막 나오는 거잖아. 그러한 것들의 평균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한 얘네들의 분산이 요렇다는 거지. 그러면 n이 1이면 요놈 시그마의 제곱이네. n이 1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지? 표본의 크기가 얼마라는 거야? 1이지. 표본의 크기가 1인데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1이면은 요거 변수 하나가 그냥 얘지. 여기 있는 집합 원소가 하나가 있대. 하나가 얘야. 하나가 얘. 하나가 얘. 그냥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n이 1이면 얘랑 똑같은 상황 아니야? 어우 더워. 왜 켰지? 잘 생각해봐. n이 1이면 뭐야? 응? n이 1이면 x바들, 그치? x바들. x바가 사실은 그냥 x랑 똑같을 거 아니야. n이 1이면. 이해되겠죠? 그럼 n에다 1 집어넣으면 얘랑 일치하지. 이해되겠어? 응. 그런데 이번에는 n 값이 점점점 커지대. 표본의 크기가 커져봐. 요렇게 그치? 표본의 크기를 겁나 키워. n이 겁나 커져서 그냥 n이 전체 수랑 똑같더래. 표본 하나 나온 거야. 표본 하나. 그치? 스몰 n이 뭐라고? 겁나 큰 라지 n이 돼버린 거야. 겁나 큰 라지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게 뭐가 되겠냐? 0이 돼버리죠. 아니 0은 정확하게 0은 아니지만 0에 아주 가까운 값이 되겠지. 60만 분의 시그마. 60만 분의 그치? 10의 제곱. 뭐야? 0이지 0. 사실 0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n이 겁나 크면 표본 하나가 나온 거야. 커다란 표본 하나. 전수지 사실 전수. 이 커다란 표본에 하나가 나왔으니까 그놈 x바도 하나고 x바 평균 m이랑 똑같죠. 그러잖아. 커다란 전체 집단 하나가 나온 거 아니야. 그 녀석의 표본 평균이니까 그냥 m이랑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지. 이해돼? 그리고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표준 편차는 0이지. 아까 그랬잖아. 어떤 학생 시험 한 번 봤는데 걔가 90점 나왔대. 걔 표준 편차 뭐야? 0이라고. 확률 변수가 하나면 그냥 표준 편차는 0이 나버릴 거 아니야. 얘 0으로 가버리겠죠. 요식 내용 이해돼? 근데 요거를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보자. 여기 진명요구를 한번 예를 들어 볼 텐데 진명요구에 만약에 한 반에 50명이 있다고 쳐보자. 50명. 한 반에 50명 10개 반을 만들었어. 진명요구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진명요구에서 이제
영어 시험을, 수학을 한번 보자. 수학을 한번 10개 반을 똑같은 1학년 학생들 10개 반을 만들고 한 반에 50명씩, 정확하게 500명이에요. 5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500명의 학생들, 그 학생들의 각각의 이놈을 수학 점수라고 합시다. 그럼 수학 점수를 500명의 학생들을 다 더한 다음에 500으로 나눴더니 평균이 나오겠죠. EX가 뭐가 나오지? M, 그죠? M은 한 60점이라 합시다. 60점 너무 높은데 진명률 치고는 50점이라 합시다. 50점. 그리고 시그마, 그죠? 표준 편차를 봤더니 10점 나오대. 10점. 그런데 그러면은 1학년 1반이 있고 1학년 2반이 있고 방방방 1학년 10반이 있었어. 근데 10개 반 500명 학생들 대상으로 수학 점수 평균을 내면 실제로 50점이야. 그러면 이 전체 500명 학생들의 평균을 다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요게 뭐지? 모평균이란 말이야. 그죠? 요 놈은 모표준 편차지. 그지? 근데 각 반에 50명씩 있었어. 50명. 그런데 50명 학생들의 평균을 내봤더니 1학년 1반 학생들의 평균이 48점이 나오대. 1학년 2반의 학생들의 평균은 51점. 3반은 다시 50점, 뭐 52점, 뭐 47점 이런 식으로 쭉 나왔어.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전체 인원 500명 중에서 50명 딱 뽑아서 평균 낸 거잖아. 그죠? 요 숫자는 뭐지? 표본 평균이지. 이해되겠어? 일반 학생들의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이고 얘도 표본 평균이지. 얘도 표본 평균이야. 몇 개의 표본 평균이 있어? 10개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10개의 표본 평균을 다 더해서 15로 나누면 뭐가 나옵니까? 전체 평균 나와야 되지. 일치한다는 사실 이해돼? 아, 그래서 표본 평균들을 평균 내면은 실제 모평균과 같아지는구나 라는 사실 이해되죠? 아, 그래서 2에 X바가 50이 나왔다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X바를 계산하고 싶은 거야. 시그마 X바. 그런데 여러분 1학년 1반에서 50점, 2반에서 50점. 근데 전체 학생들은 1등부터 500등까지 있을 거 아니야. 이제 1등 100점 나왔겠지. 그리고 뭐 꼴등 500등인 학생은 뭐 10점, 뭐 5점 나오고 막 그러잖아. 그치? 그런 점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전체 평균은 50점이었다면 야 1등부터 500등까지 점수를 보면은 그죠? 막 가지각색이지. 100점도 있고 뭐 빵점에 가까운 점수도 있단 말이야.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평균과의 간격 정도의 평균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100점 맞은 학생은 그치? 편차가 50이죠. 5점 맞은 애는 편차가 45점이야. 마이너스 45점. 걔네들이 편차폭이 겁나 크지. 심지어 평균 점수를 맞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100점도 있고 96점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걔네들은 편차가 겁나 커. 그죠? 편차가 겁나 크다고. 그러면 전체 집단에서 편차의 평균치가 이 정도 나왔대. 그런데 이번에는 표본, 얘네들 이름이 뭐지? 표본 평균이잖아. 그럼 얘네들의 그 편차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 얘네들. 야, 반평균인데 반평균에서 90점이 나오겠냐? 그렇게 안 나오겠죠. 그치? 아니, 왜냐면 반을 그렇게 구성하지 않잖아. 여러분들 실제로 반 구성 어떻게 하지?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그지? 각 반에 1등으로 들어가고 11등이 10반, 근데 20등이 1반으로 들어가잖아.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균등하게 넣는단 말이야, 보통. 선생님이 항상 1등이 봐서 잘 알아. 아무튼 그런데 반평균이 90점, 막 100점 이렇게 나오냐? 반평균이 막 10점 막 나와? 그건 미친 거 아니야? 그 선생님, 그 담임쌤 잘릴 거야, 아마. 그죠? 그럴 일은 없죠. 실제로 전체 평균이 50점이라면 반평균 봐봐. 대략 이 정도 나오겠지. 그럼 얘네들은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 학생들이 100점도 있고, 뭐, 심지어 5점도 있고, 혹시. 얘네들이 실제 평균에서 흩어진 정도는 겁나 레인지가 크지만, 반평균. 얘네들은 평균에 아주 가까이에 있는 변수들이지. 이 자체가 평균은 아니지만은, 그죠? 평균에 아주 밀집되어 있다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의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보면, 그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인데, 이 10점보다도 상당히 작은 값으로 나타나겠죠. 다시 말해서 표본 평균 자체는 원래 평균에 더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요를 대략 계산하면 얘는 얼마가 나오겠냐, 그치? 루트 50분의 10 정도 나오겠지, 이렇게. 겁나 작은 숫자로 나올 거라고. 이해되겠어? 이게 와 닿습니까? 그렇게 계산이 되더래. 응? 이렇게 계산이 되더래. 그래서 우리가 확률 변수 x라는 녀석이 그 수학 점수로 본다면, 그치? 여기 빵점부터 100점이 있으면, 그죠? 이런 식의 분포를 가지고 있더래, 학생들이. 응? 그런데 표본 평균, 즉 반평균의 분포는 이렇지 않죠, 그치? 이런 식의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겠습니까? 아, 이 녀석이 x가 그치? 정규 분포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는 상황이었다면 이 녀석은 훨씬 더 그치? 평균에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m,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요거?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계산해 보자고. 이 내용이야, 이 내용. 이 내용인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579가 적혀있던 5장, 그치? 5장의 카드가 있더래. 5장의 카드. 이게 주머니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치? 주머니 안에. 이렇게, 그죠? 여기서 손을 집어넣어서 숫자의 하나의 카드를 뽑았어. 그 카드에 적힌 눈을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x. 그러면 확률 변수 x에 대해서는, 그죠? 기대값도 나오겠고, 분산도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거 한번 계산해보자. 어떻게 했다고? 1부터 13579 5개의 카드가 적혀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서 손을 집어넣어서 그치? 랜덤하게 하나의 카드를 뽑아놓고 그 뽑힌 그 카드의 눈을 확률 변수 x라고 했대. 그럼 이 녀석의 평균, 즉 기대값과 분산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확률 분포표를 그리면 되잖아.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 지울게. 자, 계산했더니 x, px 이렇게 나오겠네. 모든 확률이 얼마야? 5분의 1이지. 1도 있고 3도 있고 5도 있고 7도 있고 9도 있고 개. 그죠? 1. 얼마?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여기까지 나오죠. 자, 2x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2x는 쟤다 곱했더니 5분의 1에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 이렇게 나왔어. 10, 20, 25니까 이거 5 나오네? 기대값 5 나왔다. 그죠? 그리고 분산을 계산하려면 이 x제곱을 계산해야 되겠죠. 자, 5분의 1에 x제곱, 요놈의 제곱이니까 1이고 3의 제곱 9구, 25구, 49구, 81 이렇게 나오나? 암산이 안 되는데 이거 얼마야? 아이, 몰라. 이거 10. 이거 얼마야? 130, 140, 165야? 5분의 165니까 얼마입니까? 33 나오나? 그러면 분산은 얼마지? 분산은 33 빼기 25니까 이거 8 나옵니까? 8?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이번에는 말이지 이렇게 계산합시다. 쌤이 계산할 거야. 똑같은 상황인데 주머니 1부터 13579 홀수 5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복원 추출로 2번 뽑을 거야. 2번. 그죠? 첫 번째 집어넣어서 카드 나오고 적어. 그놈이 x1. 다시 집어넣어. 섞어서 또 뽑아. 그놈이 x2. 그러면 이 두 숫자 x1과 x2의 두 숫자의 평균치를 2로 나눠서 그치? 2분의 x1 더하기 x2 이놈을 하나의 확률 변수로 취하겠대. 이해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크기가 2인 표본 2번 뽑은 거잖아. 반복해서 혹시 2번 뽑았는데 크기가 2인 표본에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 거잖아 지금. 이해되겠습니까? x바들의 실제 평균이 얘랑 같은지 분산은 얘를 그치? 2로 나눈 값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계산해 보자고. 이해돼?
복원 추출해서 2번을 뽑았대. 그러면 X바인데 X바가 될 수 있는 확률 변수들은 뭐뭐뭐 있냐? X바 1도 가능하냐? 2 나와? 2 돼? X바? 처음 뽑은 놈을 X1, 두 번째를 X2, 얘를 2로 나눈 놈을 X바라고 하겠다고. 2 만들 수 있어? 1이랑 3 뽑으면 2 나오겠지.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6도 되고 7도 되고 8도 되고 9도 되고 안 되지 더 이상.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PX바. 여러분 PX바가 1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처음에도 1이고 두 번째도 1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전체 가능한 경우는 몇 가지야? X1, X2의 순서성이 몇 가지야? 25가지 나올 거 아니야. 얘가 13579, 얘도 13579. 25가지 중에서 얘도 1이고 얘도 1이어야 되는 거니까 25분의 1이지. 얘는. 그죠? 2가 되는 경우는 뭐야? 13이나 31인 경우죠. 2지. 3이 되는 경우는 15, 33, 51. 세 가지네 이거. 그죠? 4가 되는 경우는 17, 35, 53, 71. 네 가지지. 얘는 5는 19, 37, 55. 다섯 가지죠 이거. 6이 되는 경우는 합이 12가 되는 거니까 39부터 39, 57, 75, 93이니까 네 가지죠. 세 가지고 두 가지고 한 가지 나오겠죠. 1 나오겠지. 그죠? 여기까지 이해돼? 2의 X바. X바들의 기대값을 계산합시다. 25분의 1로 묶고 계산하면 1이고 2의 제곱이니까 4구, 9구, 16이고 25구, 24구, 21이고 16이고 9 이렇게 나오겠지. 25분의 이거 얼마야? 아유 암산이 안 돼. 10, 30, 55, 75, 79, 80, 100, 125 나오나? 125? 이거 얼마야? 저 5랑 똑같네? 그죠? 똑같은 값이 나와버렸어. 원래 그래야 된다 그랬잖아.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원래 모평균과 똑같다 그랬죠. 나오잖아 이렇게. 이해되겠어? 이 녀석의 분산을 한번 계산해보자고. 그럼 우리가 이 X바의 제곱을 계산해봐야 되네. 얼마야? 25분의 1이고 X바의 제곱. 그죠? X바의 제곱 1이고 4구, 9구, 16이고 25구, 36이고 49구, 64구, 81이잖아. 자 계산하면 얼마야? 8, 3구 27, 64, 125, 144. 이게 얼마야 이거? 27, 147인가? 128이고 80. 아, 이거 언제 계산하지? 야, 암산 누가 잘하냐? 이거 얼마야 이거? 99, 36, 100, 225, 325, 369, 그치 369, 469, 509, 516, 516, 아씨 헷갈린다. 516에서 이거 얼마야 이거? 209냐? 725야? 맞아? 몰라. 맞겠지? 아니야? 맞을 것 같아. 5로 나눠봐. 한 번에 암산이 안 돼. 그치? 이렇게 나오겠지. 125. 맞아? 25야? 25? 5로 하면은 아닌데? 225잖아. 105. 145 아니야? 네. 얼마야 이거? 29 이렇게 나오나? 그럼 X바 그러면 얼마죠? 29 빼기 5니까 이거 얼마야? 4 나오나? 야 그러네 그치? 8을 뭐로 나눈 거야? 2로 나눈 거야. 어? 25. 25 없지. 4. 마음이 앞섰어. 여기 이해되죠? 근데 이놈은 저 분산을 어떻게 해준 거야? 2로 나눈 거라고. 그러면 어차피 이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이거를 풀 필요가 있냐? 아니지. 이거를 구해.
그래서 그냥 이 녀석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고 분산 구한 다음에 얘를 2로 나눈 값을 써버리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계산하라는 거야. 이해되죠? 아, 이해돼 안 돼? 선생님 분산에서 2가 뭐예요? 어? 그러니까 2로 나누는 거에서 2가 뭐예요?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 내가 2번 뽑았잖아. 표본을 대상을 2개를 뽑았어. 걔네들이 평균을 내버렸잖아. 이해되겠습니까? 3번 뽑아서 나눴으면 3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n이 뭐라고? 표본의 크기가 됩니다. 난 2번 뽑았지. 표본의 크기가 2인 상황이었다고 저게. 말뜻 이해돼? 뭐 문제를 볼까? 자, 예제 1, 2, 3번 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오늘 황 원장이 9시 수업하겠다던데? 그럼 내가 50분에 끝내주면 되겠네. 오늘 요거 다 끝내면 수업 끝내줄게 그냥. 50분까지 끝내기도 빠듯할 것 같은데. 자, 예제 1번을 봐봐. 여러분 예제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머니 속에 1357이 각각 적힌 4개의 공이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공이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 합시다. 다음으로 대답하시오.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를 만들어라. 표 만들어. 아유 짜증나. 그치? 방금 우린 더한 걸 뽑았지. 더한 걸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요 문제는 패스합시다. 요 문제는 패스하고 여러분들이 좀 가히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가 개념 넓히기 1-3번.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은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이 12분의 1일 때 n의 값은 얼마냐? 야, x바, vx바가 얼마라고? 이 녀석은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죠? 그게 얼마라고? 12분의 1이래. 이제? 그러면 시그마의 제곱은 얼마라는 거야? 12분의 n이 된다는 거죠. 즉 vx가 얼마라고? 12분의 n일 때 n 구해라는 문제잖아 사실은. 그럼 이 녀석의 이 확률 분포의 분산 계산해봐 라는 뜻이야. 그놈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제 자 기대값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2x를 계산했더니 얼마야? 8분의 1에 3 더하기 6 더하기 3이야. 12니까 2분의 3인데나? 2에 x제곱은 얼마입니까? 8분의 1에 0 더하기 3 더하기 4, 3, 12 더하기 9 이렇게 나오죠. 8분의 1에 이거 얼마야 이거? 21, 24? 이거 3인가? 그럼 분산은 얼마죠? 3 빼기 4분의 9인가? 4분의 10이니까 4분의 3이네? 야, 요게 4분의 3과 같대. 그죠? 요게 12분의 9랑 같대. n이 얼마다고? 9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배운 대로 계산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 걸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문제. 예제 2번을 봅시다. 어느 제과점에서 만드는 빵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120, 표준 편차가 24인 정균표를 따른다. 이 중에서 36개의 빵을 임의로 추출할 때 빵 무게의 표본 평균이 112g 이하일 확률을 오른쪽 정균표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그랬네. 한 개. x의 분포는 어떻다고? 120, 24의 제곱을 따르더래. 그런데 이 중에서 36개의 빵을 임의로 추출했대. 근데 그 36개의 빵 무게의 표본 평균이야. 36개짜리 평균이지. 그러니까 n이 얼마인 거야? n이 36인 표본이야. 그러한 표본 평균 x바들이 있는데 그 녀석이 어떻다고? 표본 평균이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x바의 분포는. 평균은 똑같잖아. 얘는 뭐가 되죠? 36분의 24의 제곱으로 나타난다 그랬지. x바의 분포는. 근데 이게 이제 6분의 4? 다시. 얼마라고? 120, 4의 제곱인가? 얘를 따라야겠죠. x바의 분포는. 이제 그럴 때 빵 무게 표본 평균 36개들이짜리 빵 무게 표본 평균이 112 이하일 확률. 우리 요걸 구하는 겁니까?
요걸 구하는 거야? 아니지. 잘 봐. 뭘 구하래. 빵 무게 표본 평균이 112 이하인 거잖아. X바 요걸 찾아야지. X바가. 응? X바가 요건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X가 정규분포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를 때 X바는 정규분포 M,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죠. 원래 우리가 표준화 시키는 과정이 있었잖아. 표준화는 어떻게 시키죠? 요 X에다가 요놈의 평균을 빼고 뭘로 나눠줘야 되죠? 요 X의 표준 편차인 시그마로 나눠야만 요놈을 Z가 되는 거라고. 근데 이러한 분포에서 요 X바는 어떻게 표준화 시키지? X바에서 평균을 빼고 X바의 표준 편차는 얼마야?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를 나눠야만 이게 Z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요 문제에서 야 P X가 A에서 B까지 일어날 확률 요걸 물어볼 때는 요거 어떻게 계산하죠? P에 A에서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놓고 이러면 Z라고 쓰겠고 그죠? B에서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그럼 이게 Z값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P A에서 X바가 이렇게 될 확률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A 빼기 M 뭘로 나눠주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Z가 된다고. 그죠? B-M에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지. X바의 분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지금. 말뜻 이해됩니까? 자, 그러했더니 그 문제를 봐봐. X바가 112보다 작은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X바는 X바에서 120을 빼고 X바의 표준 편차는 얼마지? 이미 만들어 놓은 그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란 말이야. 4. 그냥 4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야 이게 Z가 되는 거니까. 그죠? 112 빼기 120을 4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주어진 값은 P, 이제 Z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내가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래프 그려주라 그랬잖아.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면 여기를 구하라는 거죠. 여기. 그죠? 그럼 0.5에서 요 놈을 빼주면 되겠죠. 0.5에서 그놈 얼마지? 0.477이니까 0.0228이 답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요거 잘 구분해야 된다. 여러분들. 뭐 거의 지금 요게 사실 핵심이니까 여기 지금 숫자 바꾸기 2-1번과 표현 바꾸기 2-2번을 각각 한 번씩 풀어봅시다. 자, 어서 2-1번, 2-2번을 풀어봅니다. 그 다음 예제 3번까지만 보고 예제 3번도 거의 같은 맥락인데 그래프로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죠. 통계가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은근히 외워야 할 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한 달 정도 지난 후에는 이거 다 까먹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한 달 지났는데도 이거 기억해. 대단한 거야. 그치? 대단한 기억력인데 한 달 정도 지나면서 다 까먹고 또 해야 돼. 또 한 번 하고 그리고 나서는 한 6월, 7월 정도 됐을 때도 물어보면 또 다 까먹었을 거야. 그때 가서 한번 또 해야 돼. 그러면은 그때쯤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 문제, 기출 문제까지 풀어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될 겁니다. 반복해야 돼. 이 내용 자체가 별로 어렵진 않다고. 근데 까먹어. 자, 예제 3번을 봅시다. 훈인의 베이커리에서 만드는 단팥빵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400g, 표준 편차가 50인 정규분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 제대로 봐야 돼. 뭐야? 무게잖아, 무게. 그치? X라고 하는 거 이걸 무게라고 합니다. 무게. 이 무게가 정규분포 얼마? 400,50의 제곱을 따른다고. 자, 이 가게에서 만든 단팥빵 중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할 때 대놓고 표본 평균 X바라고 했네. 크기가 N인 표본 평균 X바. 분산은 어떻게 되죠? 평균은 그대로고, 그죠? 분산만 N분의 5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녀석 X바의 분포가, PX바가 390 이상일 확률이, 그러면 어떻다고? 0.88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래. 이야,
표준화 과정 만들어줘야 되죠. 표준화. 어떻게 해주지? 아, 이거 선생님 검소하게 살라고 했는데 도와주지가 않네, 역시. 야, 이 정도면 검소한 거 아니냐? 그치? 이 정도면 검소한 거지? 나름 쓸 만큼 쓴 거죠. 그치? 아, 우리 실장님한테 맨날 혼나. 선생님 너무 이게 낭비비하기 심하다고. 이만큼 되면 뭐 돈 버렸거든? 근데 안 버리고 저기다 다 쌓아놓더라고. 그리고 이거 혹시. 이게 있으니까 좀 쓸만한 것 같아. 은근히 힘을 줘야 됩니다. 자, x바에다 어떻게 해주지? x바에다 400을 빼주고 뭘로 나눠줍니까? 아, 얘로 나눠주래, 그치? 짜증나는 숫자인데 루트 n분의 50으로 나눠주면 일단은 얘는 z로 변할 거 아니야. 옆에 걸 걱정해야죠. 그죠? 390을 뭘로? 400으로 빼주고 뭘로 나눠준다? 루트 n분의 이걸로 나눠줘야 돼. 그죠? 다시 계산하면은 이 녀석은 이제 z가 되는 거지. 그죠? z는 요거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0이고 여기는 50이고 그죠? 루트니까 여기 위로 올라가겠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이라고. 그놈이 0.88보다 커야 된대. 어떻게 항상 그래프 그리라 그랬잖아. 그래프 한번 그려봐. 정규분포 공수는 이렇게 그렸어. 자, 지금은 어떤 z값이 어떤 값보다 크다니까 경계의 우측 부분이 될 거라고. 우측 부분이 이미 0.88보다 커야 돼. 그럼 그 경계가 이쪽에 있지는 않겠죠. 이 경계 우측으로는 넘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 있겠지, 그치? 이게 얼마라고? 0.88보다 커야 된대. 이 경계값이 뭐지 이게?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이야. 그럼 요 놈은 0.5로 확정이니까 요 놈은 0.38보다 커야 되겠네. 그죠? 다시 말해서 살짝 바꿔놓고 이야기하자면, 그죠? 이번엔 얘가 5분의 루트 n, 요 녀석이 0.38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치? 근데 우리가 봤더니 0.38이 되는 값이 대략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0.38이 되는 값이 있을 거야. 그 놈보다 더 우측에 있어야만 그 영역이 0.38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요 놈이 얼마라고? 5분의 루트 n이고 실제로 0.38로 만드는 z값이 얼마라고 나와 있지? 1.2네. 그치? 뭐 끝났네. 그러면 1.2보다 5분의 루트 n이 크거나 같아도 되죠? 같아도 되잖아. 그치? 얘는 얼마냐? 얘는 5분의 6 아니냐? 5분의 6. 그죠? 그러면 36이고 n이네. n의 최소값은 36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까지는 대충 따라와. 그치? 여기서부터 애들이 못한다고. 그림은 못 그려서 그래. 내가 죽어라고 맨날 그림 그리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게 0.88보단 커야 돼. 그 확률의 면적 자체가 0.88이 되는 그 경계보다도 더 크게 잡으려면은 경계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고. 더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치? 요 놈의 확률이 0.38이 되는 놈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된대.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고. 항상 그림 그려야 된다고. 맨날 이렇게 얘기해도 그림 안 그려. 아, 진짜. 알겠습니까? 자, 이제 모평균에 추정할 차례야. 아, 모평균의 추정이고 뒤에 모비율도 있어. 아유, 이거 오늘 끝내야 되는데 이거 정말 어쩌지? 지웁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기에 있는 유제, 예제, 기본 다지기까지 풀어와야 돼. 알겠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자, 모평균의 추정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걸 잘 봐봐. 자, 여러분 모집단이 있잖아. 모집단의 평균이 m이고 시그마, 분산이 시그마의 제곱으로 알려져 있는 모집단이 있는데 알려져 있다고. 그치? 그 녀석에서 표본의 크기를 n으로 해버리면 그러한 표본 평균 x 받을 겁나 많죠.
X바들이 하나의 확률 변수인데 그런 X바들의 확률 변수 이런 것들의 확률 분포는 평균은 똑같은 M이 나와버렸고 아까 진명여고 10개 반의 반평균 같은 개념이잖아요. 얘네들. 그죠? 그 녀석들의 표준 편차는 분산 자체도 훨씬 더 작겠죠. 그러잖아. 1학년 1반, 2반, 3반에 반평균이 하나의 확률 변수인데 그치? 50에서 별로 흩어져 있지 않잖아. 훨씬 더 기존에 있는 시그마보다는 훨씬 더 작아지겠죠.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고 이거 정기분포 따르고 있더래. 그지? 그러면 뒤에 확률 표준화된 정기분포 있잖아.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온대. PZ가 여러분 1.96인가? 마이너스 1.96. 요 놈은 P에 그죠? 한 방에 쓰면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 Z가 1.96 이렇게 나올 거야. 요거 얼마로 나왔냐? 1.96 밑에 얼마라고 나왔죠? 뒤에? 표만 봐봐. B에 1.96 얼마야? 0.4750이죠? 0.4750이야. 0.4750인데 절대값 Z인 것 보니까 그죠? 여기가 1.96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1.96이지. 여기가 얼마라고? 0.4750이야? 4750 두 개면 얼마냐? 0.95야. 그죠? 이게 0.95래. 오, 혹시 0.9 확률이 0.95는 95%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지? 그러면 99%일 때는 반쪽은 얼마지? 99? 0.99의 반은 얼마야? 0.4950인가? 0.4950이 되는 Z값이 얼마인지 확인해봐. 49 전장 없냐? 5일 있지? 4951 2.58 2.58 나옵니까? 2.57? 얼마? 2.57. 그냥 2.58이라고 합시다. 대략. 그리고 P의 절대값 Z가 2.58이 될 요 확률은 얼마라고? 0.99야. 즉 99%래 확률로. 그죠?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 뒤에. 지금 이제는 모평균을 추정하고 싶은 거야. 모평균을 추정하고 싶은데 이제는 모평균의 추정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우리가 요 녀석을 가지고 이 안에 Z값을 찾아가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요 놈을. 이미 우린 외우고 있지. 아, 95%의 확률이 나오려면 그치? Z값이 마이너스 1.96에서 플러스 1.96까지구나. 그치? 99%의 확률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2.58에서 플러스 2.58까지의 그치? 표준화된 정기분포의 범위가 그 확률이 0.99로 나온다는 뜻이잖아.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이거 있더래. 야, 이게 이제 전수조사를 했더니 전체 수험생의 그치? 평균 그리고 뭐 표준 편차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모의고사 본 그날 저녁에 바로 1등급 커트라인이 나오잖아. 그치? 그거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렇게 보는 거야. 메가스터디에서 그치? 5만 명을 대상으로 평균치를 냈어. 그랬더니 하나의 X바가 나오죠. 하나의 X바가 나온단 말이야. 메가스터디에서 조사한 거. 근데 이 녀석은 X바가 실제로는 X바 1, X바 2 그치? 방방방방 겁나 많어. 겁나 많은데 얘네들의 분포는 이런 정기분포를 따를 거라고 우리 알려져 있잖아. X바들의 분포는 이렇게 얘네들의 분포를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럼 요 정기분포의 가운데가 뭐지? 요게 실제 M일 거라고. 그죠? M이 있는데 이런 거지. 이런 거. 그러면 만약에 X바 빼기 M 에다가 이놈을 Z로 만들려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조작을 하겠죠. 거기다 절대값을 이렇게 빵 때려놓고 요놈이 얼마? 1.96이 될 확률은 얼마라고? 0.95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놈은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 이쪽에 써놓고 그죠? P에 M 빼기 X바라고 써도 상관은 없잖아. 절대값 안에는 뭐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그죠? 1.96 그러니까 1.96 얼마예요? 여기가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확률은 여전히 0.95가 되는 거죠. 그지? 자, 요거 프로에 치면 뭡니까? m 빼기 x 바가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0.95라는 뜻이기도 하고, 다시 양변에 x바를 넘겨주면 p에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는 m이 나오겠고, x바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놈이 얼마라고? 여전히 0.95래. 그치? 이렇게 계속 풀어서 헤쳐놨잖아.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죠? 야, 이거, 그치? 이런 거지.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한 달 후에 실제 평균이 나오긴 하지만, 시험을 본 그날 바로 저녁에 메가스터디에서, 그치? 5만 명의 학생들 대상으로 평균을 실제로 조사를 했단 말이야. 그 평균이 반드시 M과 똑같다는 보장은 없겠죠. 메가스터디에서 조사한 평균을 하나의 표본 평균 겁나 많은 X바들 중에서 하나지, 하나. 이런 놈 하나란 말이야. 그치? 걔가 요 X바일 수도 있잖아. 그리고 요 놈일 수도 있고. 그죠? 요 놈일 수도 있고, 요 놈일 수도 있고, 요 놈일 수도 있고, 요 놈일 수도 있겠지. 그죠? 여러 개의 값이 나타날 거 아니야. 운 좋으면, 그치? 평균에 가장 가까운 이런 놈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 겁나 운이 나쁘면, 그치? 잘하는 애들만 뽑아버리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대. 실제 평균은 훨씬 낮은데, 그치? 표본 평균이 이 정도로 나올 수도 있잖아. 말뜻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 메가스터디라고 그렇게 장난하겠냐? 랜덤하게 학생들 산출했을 거 아니야. 그죠? 랜덤하게 학생들 산출해서 집계를 했으니까 그 X바란 놈이 이렇게까지 특이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거라고. 그렇다고 100% X바랑 M이랑 같다라는 보장은 할 수는 없겠죠. 다만 X바가 이 평균을 기준으로 X바의 분포가 이렇게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린다면은 평균을 중심으로 평균에서,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평균에서 이만큼, 왼쪽으로 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는 요 공간의 확률이 만약에 0.95라고 합시다. 그 범위, 이 경계값과 이 경계값 안에, 이 범위 안에 있는 X바가 선택될 확률, 운 좋으면 이 범위 안에 있는 놈이 나타날 수 있겠죠. 거의 대부분 나올 텐데, 이 범위 안에 있는 X바로 우연찮게 뽑힐 수도 있고, 정말 운이 나쁘면 이 바깥에 있는 X바로 하나의 그 표본 평균이 딱 나타날 수도 있잖아. 그럼 요 범위 안에 있을 X바가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0.95라는 뜻이기도 해. 그 얘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A고 B. 야, X바가 말이야. X바가 요 A에서 B 사이 요 확률이 얼마라고? 아, 이게 0.95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긴 하잖아. 그죠? X바가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 그죠? 그러긴 한데 그놈을 다시 해석하면 요런 식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야. 우리가 만약에 X바를 하나 뽑았는데 실제로 요놈이 X바 1 만약에 한 달 후에 평균이 60점이 나왔다 쳐봅시다. 근데 지금 우리는 진짜 60점이 나온지 한 달 후에는 알지. 메가스터디에서 딱 조사를 했더니 57점이 나왔대. 5만 명의 학생들, 그치? 영어 수학 점수가 57점이 나왔대. 그러면 한 달 후에야 우리가 알게 됐지. 아, 실제 평균은 60점인데 우리 여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57점이라는 놈을 뽑은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치? 근데 그거는 한 달이 지난 후에는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한 달 지나기 전에는 실제로 M값이 나온 후에야 알 수 있죠. 근데 그 놈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는 57점이라는 놈이 실제 평균보다 높은 놈인지 낮은 놈인지는 알진 못하잖아. 그냥 조심스럽게 추정해 보는 거죠. 대략 이런 거야. 57점이 나왔어? 야, 평균은 대략 한 57점 전후로 나오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지, 우리가. 그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중앙UA에서 조사를 했더니 그 평균은 62점이 나왔대. 그러면 걔네들도 62점인데 실제로 한 달 후에 평균이 62점보다 클지 작을지 혹은 62점일지는 모르는 거죠. 대략 조심스럽게 야, 실제 평균은 62점 부근에서 대략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도표는 말이야, 우리가 M을 미리 정해놓고 X바들의 분포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 그치? X바들의 분포가 정규분포 곡선을 그릴 거라고.
반면에 우리는 어떤 표본의 X바 하나를 딱 조사를 했어. 했더니 얘가 이렇게 X바 하나가 딱 나온 거야, 이놈이. 그런데 아까처럼 만약에 우리가 58점이 되었을 때 57점이 되었을 때 나중에 평균이 60점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아, 평균이 그러니까 X바가 실제로 평균보다는 작구나라는 거 확인은 가능하죠. 근데 57점만으로는 평균이 57점보다 큰지 작은지는 추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 마찬가지로 62점이 우연찮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실제 평균은 몰라. 우리가 표본의 평균만 알 뿐이잖아. 그죠? 그러면 상대적인 개념이야. 지금 우리가 나중에 결과를 알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과가 평균이 M이 여기였을 때 우리가 랜덤하게 뽑은 저 집단 메가스터디, 대성, 마이맥, UA 얘네들의 분포가 이렇게 평균의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분포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실제 평균을 구하기 전에는 우리가 뽑은 데이터만 가지고 추정해야 되겠죠. 메가스터디에서 57점이 나왔대. 그럼 조심스럽게 이럴 거냐. 아, 실제 평균은 57점 부근일 거야. 혹은 예를 들면 57점이 나왔으니까 메가스터디에서 실제 평균은 대략 한 54점에서 60점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더 큰지 작은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뽑아놓은 X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X바를 중심으로 이런 식의 도표를 그려보는 거야. 실제로 평균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죠. 만약에 아까처럼 우리가 실제 평균이 60이었는데 우리가 57점으로 표본을 뽑았다. 그럼 이게 57점이고 평균은 여기에 와 있는 거지. 그죠? 모르는 거잖아. M의 위치를 정확하게 진짜 한 달 후에나 알 수 있는 거라고. 그죠? 그런데 중앙 UA에서는 평균이 62점이 나왔잖아. 62점이야? 이게 62점이야? 나중에 한 달 후에 봤더니 평균은 60점이야? 그럼 실제로 X바가 여기에 있을 때 평균은 여기에 있었던 거지. 그죠? 그러니까 X바를 기준으로 평균이 이 근방 어딘가에 존재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우리가 요 놈을 이렇게 해석해 보는 거야. 야, 평균과 X바의 간격이지. 요 놈이. 그 간격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0.95라는 뜻이죠. 요 X바는 우리가 뽑은 X바 하나가 어떤 X바인지 모르잖아. 그치? 뽑아놓은 X바 하나를 기준으로 생각할 거 아니야. 이놈의 그치? 전후로 범위 안에 대략 있을 거야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거잖아. 즉 M의 범위를 예측하는 거라고. M이라는 놈은 말이야. 우리가 뽑아놓은 X바 하나를 가지고 추정하는 거야. 여기서는 뭘 물어보냐면 앞에서는 계속 이 확률을 물어봤다면 우리는 확률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95%라는 추정 범위 안에서 M의 존재 범위가 대략 이 범위와 이 범위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계산한 거야. 실제로 우리가 X바 하나를 딱 계산했더니 이게 57점이더래. 요게 57점이야. 요게 57. 요 값을 열심히 계산했더니 3이 나오더래. 그러면 54랑 60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0.95라는 뜻인데 우리는 여기서 뭘 쓸 거냐면은 실제로 표본 하나 계산했더니 이 표본 평균이 57점이 나왔대. 57점. 야, 그러면 실제 평균은 어느 정도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로 점수를 딱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대략 메가스터디에서 5만 명의 학생들의 평균이 57점이었으면 전국에 있는 60만 명의 학생들의 평균은 57점 부근일 거야. 그치? 5만 명이 헛되는 점수는 아닐 거 아니야. 근데 대략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죠.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60만 명 다 조사하는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추정하는 거지. 추정. 대략 평균이 이러한 범위 안에 있을 가능성이 커. 얼마? 54점과 60점 범위 안에 있을 가능성이 커. 그랬을 때 사람이 물어보겠지. 아니 그 말은 어느 정도 믿을 만한데 95%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 뒤에 있는 요 값을 우리 뭐라고 해야 되죠? 신뢰도라고 합니다. 95%의 신뢰도로 조사했을 때 실제 평균이 있을 공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얘가 고정된 상태에서 이 값이 중요한 거지, 이 값. 그래서 이렇게 씁시다. 여기다가 95%의 신뢰도라면은 X바 빼기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있는 거야. 95%의 신뢰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잖아. 아니 우리는 95%의 신뢰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뜻이야. 95% 신뢰도는 표본을 20번을 뽑아보는 거야. 표본. 알겠습니까? 메가스터디 뽑고 대성 마이뱅 뽑고 이렇게 20번을 뽑았더니 그때마다 그치? X바가 딱 나오겠고 그놈의 범위 사이 이 영역이 나오겠죠. 이 안에 평균이 들어갈 가능성. 구간이 탁탁 나오겠지. 여러 개. 그죠? 이렇게 나올 텐데 우리가 95%의 신뢰도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표본을 20번 정도 뽑으면은 20개의 신뢰 구간이 나올 텐데 그 구간에서 한 개 정도는 실제로 평균이 벗어날 수는 있다라는 뜻이야. 말뜻 이해되냐? 항상 절대적인 건 아니지.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전수조사할 수밖에 없잖아. 95%의 신뢰도라는 것은 20번 중에서 한 19번 정도는 예측 범위 안에 나타날 거라는 뜻이야. 그게 확률로서 의미는 별로 없죠. 이해되겠습니까? 신뢰도, 모평균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는 신뢰도라는 것은 이 0.95 무조건 20번 중에서 무조건 19번이 항상 그래야 돼? 이런 뜻은 아니지. 우리가 저기서 그 수학적 확률도 그랬잖아.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야. 그러면 무조건 6번 하면은 한 번 나와야 돼? 이 뜻은 아니잖아. 겁나 많이 하면 6분의 1의 비율로 나타낸다는 뜻이 되겠죠. 표본을 겁나 많이 뽑으면은 20번 중에서 19번 정도가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야, 이게. 말뜻 이해되겠습니까?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라고? 이 신뢰 구간이 중요한 거라고. 신뢰 구간.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요 놈을 이게 99%로 확장시켜버리면 그죠? X바 빼기 2.58로 나오고 루트 n분의 시그마의 그죠? m 여기가 X바 플러스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략 100번 중에서 한 번 정도 이 구간을 벗어날 수는 있다라는 뜻이야. 정확하게 100번 했을 때 무조건 한 번 벗어낸다는 뜻이 아니고 그죠? 100만 번 정도 하면은 10,000번 정도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다. 알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가 이제 X의 범위, 실제로 평균에 존재하는 범위, 요 놈이 어떤 수치로 나타나겠죠? 어떤 수치로 나타날 거냐? 수직선상에서 그죠? 요 값이 A라고 합시다. A. 요 값이 B라고 합시다. 그럼 A와 B 이 범위 안에 평균이 있을 가능성이라는 거야. 그럼 A와 B의 정 가운데 있는 값은 뭐냐? 남수현, A와 B의 정 가운데 있는 값은 뭐야? 응? X바잖아. X바 빼기 요만큼 X바 플러스 요만큼이잖아. 이게 X바야. 가운데는 항상 X바고 요 값이 뭐지?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길이가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의 값이라고. 이 구간 안에 평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95%라는 뜻이잖아. 알겠습니까? 요 놈이 C고 요 놈이 D라면 수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그치? 여기가 C고 여기가 D라면 C와 D의 정중앙이 뭐가 있다고? M이 있는 게 아니지. 가운데 뭐야? 이게 X바 값이라고. 요 길이가 얼마라고?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야. 그치? 요 놈이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고 저기서 이제 요거를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 그치? 1번. 실내 구간. 이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L은 저기서 어떻게 되죠? 그치? 95%의 실내 구간의 길이는 저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을 빼줘야 되겠지. 그 구간의 길이로 나올 테니까. 얼마입니까? 2 곱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나오겠고, 그죠? 99%의 실내 구간은 얼마라고? 2 곱하기 2.58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이렇게 완성이 되겠지. 실내 구간의 정 가운데 뭐가 있다고? X바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평균의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X바를 중심으로 대략 이 정도와 이 정도 범위 안에 있을 거야 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내 구간이라는 기록이 나왔는데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지 않냐? 시그마가 뭐야? 시그마가 뭐였냐고. 무표준 편차지.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무평균 추정하는 거잖아. 그치? 아니 무평균을 알고 싶어. 근데 무평균을 알려면은 시그마가 필요하대. 그치? 근데 시그마를 알려면 시그마 무표준 편차잖아. 시그마를 알려면 실제 무평균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 골 때리는 일이지. 우리는 무평균을 그러니까 알고자 하는 값을 알려면 알고자 하는 값을 알아야 된대. 아, 무슨 말이야. 그런 거잖아 지금. 그 얘기잖아. M을 추정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근데 그러기 싫어서 우리 표본을 가지고 조사하는 거잖아. 이제 그래서 그 표본이 평균이 X바로 나오고 그 X바를 기준으로 적당한 이런 범위를 추정하지. 근데 그 추정하는 계산되는 값 중에서 시그마라는 값이 나온다고. 근데 요 놈을 알려면 실제 M을 알아야 돼. 그지? 그럼 아니 M의 범위를 알려고 한다면 시그마를 알고 시그마를 알려면 M을 알아야 된대. 그럼 M을 알면 범위를 왜 조사해? 그냥 M을 쓰지. 그죠? 골 때리는 일이 생겼잖아. 그죠? 실제로 시그마를 알려면 평균을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럴 거면 실제 전수조사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그마를 알고서 푼다는 것은 무의미한 의미잖아. 전수조사를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시그마를 몰라야 되죠. 모르겠지 당연히. 샘플만 뽑았을 테니까 시그마 어떻게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시그마를 실제로 모르잖아. 문제가 이렇게 나와. 무표준 편차가 10으로 알려진 집단에 그치? 샘플을 뽑았더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그럼 시그마를 던져줘 문제에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시그마를 안 알려주고 문제를 풀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시그마를 모른다 치자. 시그마를 모르는데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 평균의 범위를. 시그마라는 것은 전체 집단의 표준 편차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표본만 가지고 하나의 표본 가지고 전체 평균을 추정하는 거잖아. 하나의 표본을 조사했어. 그 하나의 표본의 표준 편차가 나오죠. 그게 아까 문자로 뭐라 그랬어? S라 그랬잖아. S. 내가 표준 편차 3개 나온다 그랬죠. 무표준 편차 나오고 표본의 표준 편차 S 나오고 그죠? 평균의 표준 편차 나온다 그랬잖아. 그런데 무표준 편차는 시그마고 표본의 표준 편차는 S라 그랬지. S는 조사할 수 있다 그랬지. 아까 N-1로 나눈다 그랬잖아. 이 S를 가지고 S를 여기다 그냥 쓰면 돼. 알겠죠? 왜냐면은 샘플이 5만 명이어도 충분히 큰 숫자거든? 그 5만 명 정도에서 흩어진 정도나 50만 명 정도에서 흩어진 정도나 거기서 거기라고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그마 대신에 시그마가 안 나오면 우리 뭘 쓴다? S를 갖다 쓴다라는 거야.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아, 다 못 나갔네. 9시까지 하는데 내가 다음번에 모비율의 추정을 할 텐데 여러분 아마 다 못 나가겠지. 오늘 다 못 나가고 여기까지 했는데 심지어 문제도 못 푼 것 같아. 여러분들 요걸 외워야 된다고. 요거 요놈으로 연결되는 과정도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죠? 95%의 신뢰도 요렇게, 99%의 신뢰도 요렇게, 그리고 이 그림으로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며 심지어는 이거 알아야 된대. 그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더 있어. 여러분 봐봐봐. 만약에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게 L인데 실내 구간의 길이를 더 늘리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지? N 값을 줄이거나, 그죠? 요 값을 키우면 되죠. 두 가지야. 실내 구간의 길이를 늘리려면 요것을 키운다라는 것은 요 놈은 Z값이었잖아 아까. Z값인데 즉 퍼센티지랑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단 말이야. 실내 구간의 길이를 늘리려면 95%의 실내 구간과 99%의 실내 구간을 놓고 보면은 이 신뢰도 상수, 요 놈은 신뢰도 상수라고 하는데 신뢰도 상수 값이 더 커졌죠. 여러분 이거야.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들의 키가 평균이 얼마일까라고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배감고 학생 배감고 3학년 남학생들만 키워를 딱 조사했더니 170이 나왔대. 만약에. 그러면 배감고 남학생이 한 300~400명 되나? 한 400명이라 칩시다. 400명 학생 대상을 조사했더니 170이 나왔대. 그러면 우리는 전국에 있는 3학년 학생들의 키의 분포는 모르지. 하지만 400명 배감고 학생들의 키의 분포가 170이 나왔어? 그럼 조심스럽게 이러겠지. 대략 한 165에서 175 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A라는 학생이 그렇게 얘기했대. 그럼 선생님이 이러는 거야. 야, 지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데?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한 95% 이렇게 얘기했어. 165에서 175. 나름대로 근거 있는 수치죠. 그랬더니 B라는 학생이 그러는 거야. 160에서 190이요. 그래서 160에서 190 사이가 있대. 아니 160에서 180 사이 딱 얘기했대. 그럼 선생님이 약간 황당하지만 이거 그래요. 그 말을 얼마나 믿을 만한데 99.9%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믿을 수는 있겠지 사실. 그치? 근데 실내 구간의 길이가 커졌죠. 의미가 없지.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아. 1m에서 2m 사이라고 얘기하겠어. 얼마? 100%. 근데 의미가 없다고. 그리고 의미가 없는 수치잖아. 실내 구간의 길이가 무조건 길다고 좋은 건 아니죠. 실제로 의미 있는 수치가 중요한 거야. 다만 실내 구간의 길이를 느리거나 줄이는 방법을 보면은 요 신뢰도 값을 키우면 되지. 신뢰도 값을 키우거나 아니면 N값, 샘플링의 값을 줄이면 되는 거야. 샘플링을 줄이면 좀 더 불안해지잖아. 불안정한 수치가 돼버린다고.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같이 계산을 해주면 요 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실제로 A에서 B까지 이렇게 나오고 요게 X바였죠. X바. 요게 실내 구간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게 95%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실제로 평균이 여기 이 범위가 나올 수도 있잖아. 실제 평균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실제 평균이 이 구간 안에서 나올 확률이 대략 95%라는 뜻이잖아. 벗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운 겁나 나쁘면은. 이렇게 벗어나 실제 평균 조사했더니 이만큼 나올 수도 있지.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의 예측이 빗나간 거잖아. 그죠? 우리의 예측이 잘못된 거네? 오차가 나타나겠죠. 그치? 그러니까 예측이 잘못된 건데, 근데 우리의 예측은 여기서 했단 말이야. 이 범위 안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 실제로 이 범위 안에. 그리고 표본은 이렇게 나왔고. 그럼 만약에 실제 평균이 여기 나왔다 쳐봅시다. 여기. 그럼 요 구간, 실제 평균과 이 표본 평균과 요 간격을 우리 뭐라고 하죠? 요 놈을 실제로는 오차라고 하겠다. 오차. 그럼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이렇게 예측을 했을 때 허용할 수 있는 오차의 한계라고 한다면은, 그죠? 요 길이만큼이 오차의 한계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거 혹시 이 정도 95%를 예측했을 때 그래도 이 정도라면 그치? 대충 예상이 맞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오차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전체 실내 구간의 길이의 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반 쪽이니까. 이쪽이니까. 그래서 우리 오차의 한계는 얼마다? 허용할 수 있는 오차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2분의 L로서 얼마라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혹은 99%일 때 2.58로 바뀌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요렇게 계산을 합시다. 다음 시간에 모비율의 추정 여기 나가도록 할 텐데, 그럼 여러분들 숙제는 말이지 모평균의 추정에서 모비율의 추정 전까지 개념 넓히기 5-3번 411페이지까지 풀어오는 걸 숙제로 합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요 바이블이랑 수요일 나올 때 말이야 마플 수투 가지고 오도록 해라. 마플 수투 알겠죠? 여기까지 합시다.